사정은 사정 중추에 세로토닌이 급속히 고갈되면서 일어나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빠르게 사정하게 된다. 조루증 치료제 역시 우울증 치료제인 SSRI처럼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아 시냅스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한테 SSRI라는 그 항우울제를 투여를 해봤더니 그 환자들이 조루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험학적인 결론을 통해서 약이 개발이 된 거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태양이 비추는 한낮에도 건물 안에서 조명을 보며 생활한다. 하지만 태양은 일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눈의 망막 속으로 들어간 빛은 사물을 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에도 전달되어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햇빛이 우리 눈의 망막으로 들어가면 시신경을 통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뇌간의 봉선핵에 직접 연결되고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해 분비를 촉진한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햇볕을 쬐지 않는다는 환경은 우선 세로토닌 신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그런 생활이 지속되어 세로토닌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쉽게 느끼는 상황을 생활 습관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다거나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차차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현대인들은 얼마나 햇빛을 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도시 직장인 3명에게 햇빛의 양과 활동량을 측정하는 시계를 채웠다. 평상시 평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쓰는 일이 거의 없죠. 식사하러 나갈 때나 가끔씩 쓰는 정도. 그리고 지난 명상편에 출연했던 경남 산청에 살고 있는 정정교 씨를 다시 만났다. 안녕하세요. 이들에게도 역시 햇빛 시계를 채웠다. 보면 도시에서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느 공간이든 내가 배우러 가든지 뭔가 그런 또 갇힌 공간에 가게 되는데 여기는 바깥에 나오면 다 이렇게 세상 바뀌니까. 일주일 동안 도시 직장인들과 농촌인들이 얼마나 햇빛을 보고 사는지 일조량을 측정해 비교해 보기로 했다. 과연 두 그룹의 그 차이는 얼마나 될까? 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농촌분들은 주로 가장 햇빛을 많이 보는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로 나왔고요. 도시인들은 햇빛을 나타내는 노란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활동량을 나타내는 검은색 부분은 늦은 밤까지 고루 분포했고 수면 시간에도 나타났다. 농촌인들의 경우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햇빛은 아침과 낮 모두 많이 나타났고 밤에는 활동량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낮 동안에 세로토닌은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밤에는 오히려 멜라토닌 분비가 밸런스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햇빛과 아침의 운동량은 일단 그날 세로토닌 분비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토닌은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은 잠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로 세로토닌 결핍은 멜라토닌 부족을 가져와 수면 생체 리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멜라토닌으로 이제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멜라토닌이 변화가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의 변화가 있어서 온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은 한 수면 장애 환자의 수면 일지다. 잠이 드는 시간은 평균 새벽 2시. 멜라토닌 리듬 검사 결과 새벽 1시 이후부터 멜라토닌이 증가했다. 측정을 하였습니다. 광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멜라토닌 분비되는 시작점으로부터 8시간 반 정도 하면은 가장 적절한 그런 시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생체 리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치료는 인위적으로 고안된 조명 아래서 일정한 시간에 빛을 쬐는 치료다. 광치료는 잘못된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주는 데 효과적이다. 광치료 받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잠자는 시간이 한 11시나 12시 정도로 좀 당겨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전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잠을 안 잔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숲체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3주차 마지막 시간. 백병원 우종민 교수와 우이령길을 걷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우리 오감, 눈, 시야, 그다음에 귀에 들리는 거, 또 냄새 맡는 거, 그런 오감을 이렇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가자들은 3주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밝은 모습을 보였다. 산에서 이렇게 나는 냄새, 이렇게 그 향기 같은 것도 이렇게 느껴지고. 큰 잡념이 제가 좀 심한데 우울증이 조금 그런데 잡념이 많이 없어졌고 그냥 아주 여기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매력에 그냥 푹 빠졌어요 제가. 실제로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세로토닌의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세로토닌이 이제 우울증에서 많이 관계되는 그런 물질인데 결국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살림 치유를 통해서 함양되고 또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로토닌의 활성의 증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신체적 안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우울 척도의 경우 큰 폭으로 낮아져 우울증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숲체험은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숲체험 역시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킨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그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부터 발 디디는 낙엽 소리에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건강하니까 낙엽 밟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산에 올 수도 있고.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함께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태양, 그리고 하늘, 바람 등의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누려온 것인데요. 자연 속의 이러한 활동들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죠. 풍부하고 편리한 현대 생활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무기력,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면 우리의 생활 리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평소 햇빛을 보는 시간이 부족한 도시 직장인 3명과 함께 햇빛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지금 세 분 다 각자의 다른 그 수면 장애를 하나씩 안고 계시고 또 그 밖에 또 이런 생활 태도가 정상적인 수면에는 어려운, 근데 이게 에디슨 사람이 등을 만들고 나서 이들은 일주일 동안 빛과 관련된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하였다. 햇빛주기 프로젝트 첫날, 평소보다 일찍 회사 근처에 도착한 세 사람은 30분간의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 가능한 햇빛을 많이 쬐도록 했다. 맨 뒤에 있는 한량이 한량.